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입력 완료하고 몇 가지 했어요, 그죠? 색칠하는 거 하고 테두리 치고 합치고 X 치고 그죠? 여기까지 했었죠.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 문제를 보면 조건 부분에 나머지 부분 할 건데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제목하고 결제란은 오늘 할 거고 주황 색칠하는 것까지 했죠. 오늘 이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3셀 요거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데이터 중에 하나를 여기에 입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입력하도록 하는 건데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엑셀에 있는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형식이 여기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항상 일반이에요. 일반이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모드예요. 숫자가 들어오면 숫자네 숫자로 세팅하고 문자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이 문자 데이터네 날짜 형식이 들어오면 날짜 데이터네 심지어 2/3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자기는 날짜 형식으로 그냥 자동 인식하죠. 이런 모드가 일반 모드고 모든 값이 입력될 수가 있어요. 그죠? 심지어 틀리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기는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는 몰라요. 다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입력이 돼야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김진구가 아니라 타이핑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할게요. 일단 임시로 김진구라고 입력을 한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이런 거를 사전에 잘못 입력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해 보자 하는 기능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입니다. 크게 우리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비록 우리가 여기에 한 문제 가지고 풀지만 ITQ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요거 해결하는 거지만 다른 것도 같이 설명할 항상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한 가지 방법이 어차피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입력이 돼야 되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목록이 뜨게 한다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면 100% 잘못 입력되는 경우 막을 수 있죠. 이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데이터 입력을 할 때 데이터 오류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엑셀 데이터든 뭐든 이런 것들이 진짜 뭐 이런 기능을 떠나가지고 진짜 원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요. 오류 없이. 데이터라는 거는 한번 잘못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걸 이용해서 뭘 이용하고 이걸 이용해서 뭘 이용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돼 버리면 이거 이용해서 이용하는 얘도 잘못돼 버린 거고 얘도 잘못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일작업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이 엑셀에 있는데 걔를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봐라는 게 요겁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죠. H13셀에 BOB12 여기죠. BOB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조금 전에처럼 목록으로 뜨게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자,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 입력해놓은 그 관계 없습니다. 하나만 입력되어 있으면 돼요. 선택하고 자 데이터 탭으로 가세요. 위에 데이터 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요거 있죠.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 그 설정하는 거 클릭 모든 값 그러니까 어떤 셀이든 간에 그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면 제한 대상의 모든 값이 어떤 값이라도 입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라도 그냥 입력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든 값이 아니라 이걸 눌러보면 다양한 뭐가 있어요. 점수 숫자만 허용하게 한다. 그런 거 있죠. 이런데 검사 항목 수에 다른 값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숫자만 들어와야 돼요. 그럴 경우에 대한 제한을 건다든가. 그 다음에 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할 거 목록화해서 선택하도록 입력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혈액형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혈액형은 A, B, O, A, B 이외에는 입력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제한을 거는 것도 요 목록에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날짜에 대한 어떤 제한을 건다든지,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제한을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얘가 자동화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텍스트의 길이 3글자만 입력하게 한다든지, 뭐 3글자 이하 입력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제한을 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사용자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자 목록을 해봅시다. 목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에 원본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공백 무시할 거고 드롭다운 형태로 이게 아까 이게 드롭다운 형식이에요. 드롭다운 형식을 할 거고, 그러면 그 드롭다운 하게 될 원본이 뭐냐? 일단 여기에 마우스를 한번 찍고, 혈액형처럼 그 ABO, AB 같은 경우에 직접 입력할 경우에 여기다 직접 나열을 하면 돼요. 세미콜론을 구분자로 해가지고 직접 나열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본문에 있는 B5에서부터 B12에 있는 이 내용을 이 원본에다 넣어줘가지고 그게 아까 여기에 최종적으로 목록이 뜨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마우스를 넣고 그냥 찍어주면 돼요. 긁어주면 돼요. 영역 지정만 해주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여기 표시해 주죠. 이상하게 지금 뭐가 들어갔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깔라 키고 빼고 나면 B5의 콜론 B12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 그 주소 주는 방법이죠. 그죠? 어쨌든 지가 그걸 넣어놨어. 끝이 확인. 이제 아까 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그죠? 다 되죠? 끝입니다. 이게 유효성 검사 기능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여기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숫자가 검사 항목수에 대한 숫자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요구사항이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1에서부터 20 그 사이의 값만 입력을 허용하도록 제한을 걸고 싶다. 숫자이면서도 뭐 숫자 아무 숫자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딱 1에서부터 20 사이의 값만 입력을 하도록 제한을 걸고 싶다. 그래서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20 이상인 뭐 25나 이런 값이 입력이 됐을 때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자, 이거는 전체에 대해서 다 적용해야 되니까 일단 영역 지정부터 하고, 똑같이 자 아까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마 이것도 이제 모든 값이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정수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당 범위가 있고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에는 아까 내가 1에서부터 최대값은 20 사이 값,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확인. 자, 정수고 해당 범위고 1이고 20 확인. 아무런 작용이 없죠.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은 지금 걸어놓은 유효성 검사 기능에 다 부합되는 값들이죠. 그러니까 별 말이 없어요. 이게 언제 효과가 있느냐? 자, 만약에 내가 입력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여기를 어떻게 잘못하다가 잘못하다가 17을 입력해야 되는데 27을 입력하게 됐어. 그러고 엔터를 딱 쳐보면 뭐라고 하죠.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입력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입력이 되었을 때. 이 기능이 뭐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 그러면 못 빠져나가요. 제대로 입력하기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원래 값으로 되돌리고 수정하는 경우니까 되돌리고 다시 시도하면 다시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대로 17을 입력하면 1과 20 사이에 다 들어가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중요한 기능이죠. 그죠?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뭐 7이었는데 17로 입력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뭐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만 내가 잘못 준 거니까. 그런 것들은 내용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입력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걸러주죠. 숫자만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과 20 사이에까지만 입력하도록 하는 그 유효성 검사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날짜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요 날짜. 예를 들어서 2025년 데이터 날짜만 입력하도록 하고 싶어요. 여기에 2025년 날짜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고 싶어요. 날짜의 경우에는 숫자와 똑같이 하면 돼요. 날짜의 경우에는 숫자와 똑같이 하면 돼요. 왜 전에 내가 그 이야기 했죠. 엑셀에서 날짜는 숫자와 동일시하게 할 수 있다. 자, 2025년이라는 이야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게 2025년이라는 뜻이죠. 그죠? 2025년 9월달이라는 이야기는 2025년 9월달이라는 이야기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9월 31일까지 31일까지 있는지 31일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9월달이라는 의미죠. 이게 문제에 따라서 전반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반기 데이터만 날짜만 입력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이건 응용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력되도록 하시오. 이게 아니라 전반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반기라고 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후반기 같으면 7월 1일부터 2분기라고 하면 분기는 1년을 3달 단위로 나눈 거죠. 그래서 4번 나오죠. 3, 4, 12. 그죠? 그래서 2분기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4, 5, 6일, 6월 31일까지. 그게 2분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2025년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한번 설정을 걸어봅시다.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처음에는 모든 값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날짜. 해당 범위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2025년 날짜만 입력이 되도록 하는 거죠. 하긴 이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런 작용이 없어요. 근데 잘못 들어가면 2026년 잘못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입력 시도를 하면 아까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죠. 데이터 유선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다. 취소하면 원래대로. 이 기능이 뭐다? 사전에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에 대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능이다. 뭐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이라는 게. 그리고 아까 들어갔을 때 이거 잠깐 한번 봅시다. 다시 선택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갔을 때 숫자, 날짜 마찬가지예요. 자, 해당 범위 요거를 한번 눌러봅시다. 또 많아요. 다양하게 있어요. 자, 해당 범위가 있고 해당 범위는 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만 허용하는 거죠. 해당 제외 범위, 요 범위 이외의 데이터만 허용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는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외 범위. 반대로 이 데이터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안 돼. 1과 20 사이의 데이터에는 입력하면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외. 그 다음에 등호는 하나의 값만 허용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잘 없지 싶은데 어쨌든 하나의 값, 그 값을 주는 거죠. 하나의 값만 허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등호 기억 마주보기에 붙여놓은 거. 이게 뭐냐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값만 제외하고는 다 된다. 원래 같지 않다는 게 등호기에 짝대기 끊어놓은 건데 키보드에 없죠. 그래서 이거 만드는 사람이 처음에 이거를 같지 않다라는 기호로서 사용한 거죠. 알아두세요. 같지 않다는 기호는 이거다. 그 다음에 크다. 자, 1보다 큰 데이터만 허용한다. 1보다 큰 데이터만 허용한다. 크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크다, 작지 않다. 그 수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크다에 대한
다른 표현.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이야기는 20보다 크다. 20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 초과. 저 아니에요. 초과. 맞아요. 초과. 근데 문제에서는 있죠. 뭐보다 큰 경우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안 나와요. 20초과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오.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시오. 이 단어를 그래서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작가는 미만. 그러니까 해당하는 숫자가 걔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이거는 그 뒤에 있는 숫자까지 포함하는 거죠. 크거나 같다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상.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둬야 돼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 문제에서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에 해당하는 것을 이 부동호를 찾을 때, 적용시킬 때 어느 것을 적용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뭐 숫자 하나 차이고 기호 하나 차이인데 이거 맞는 거 아니냐? 엄연히 틀려요. 그냥 틀려요. 반점 맞고 이런 거 없어요. 틀려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걸 쓰느냐에 대한 선택인 거지 대충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 이게 비교 연산자로서 이 엑셀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경우입니다. 이게 요까지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다 했죠. 요거 셀 서식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C5, C12 여기죠. 이거 뒤에 검진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해라. 그래서 이걸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직접 입력할 때 추가 검진, 기본 검진, 종합 검진 이렇게 하면 결과는 같아도 틀리는 겁니다. 그냥 원래 데이터로 그대로 있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것도 지금 원래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엑셀 화면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이 엑셀 화면에 보이는 것은 꿈에서 보이는 거다. 원래 데이터는 여기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5만이라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 그 표시 형식으로 회계로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지난주에 한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셀 서식을 적용해가지고 뒤에 검진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하고 내부에 있는 그냥 추가라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도록. 자, 요거도 이제 몇 가지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요놈을 가지고 추가 검진이라는 거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일단 전체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영역 지정하고 항상 작업을 할 때 대상 선택 액션 이게 무한 반복이죠. 그러면서 원하는 문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는 대상 선택하는 겁니다. 전체가 대상이 적용돼야 된다면 영역 지정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만 해야 된다면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어디서 해결하느냐? 표시 형식에 요거 있죠. 요 아래 화살표를 눌러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요. 숫자일 경우에, 회계일 경우에, 날짜일 경우에, 자세한 날짜, 이거는 이제 요일까지 나오는 거죠. 시간, 100분을 쭉 있었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타 표시 형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떠요. 그럼 얘가 뜨는데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숫자에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 소수점 자릿수를 몇 자리까지 할 거냐 그런 거 설정하는 거. 천 단위 구분자를 찍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상세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통화기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통화기호가 들어가는 경우죠. 숫자가 똑같은데 그 차이예요. 회계 역시 마찬가지. 날짜 보니까 요일까지 표시되는 것도 있고 뭐 한자 가지고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밑에 가보면 되게 많아요. 그럼 시간에 대한 100분, 분수, 지수, 텍스트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은 사용자 지정으로 가요. 사용자 지정에 오니까 뭔지는 몰라도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G/표준이 뭐냐면 아까 여기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형식 코드에
저거를 지칭하는 형식 코드가 그냥 G/표준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뭔지 몰라도 뭐 되게 복잡한 암호와 같은 그 코드들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몇 가지로 딱 보여요. 일단 0이 있죠. 그 다음에 샵이 보이죠. 그죠? 이거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코드예요. 저거 하나당 자릿수 하나를 의미해요. 저거 하나당 자릿수를 의미해요. 지금은 일단 아니니까 숫자를 아니니까 일단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문자 데이터죠.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앞뒤로 뭔가 붙이고 싶을 때 지금은 뒤에 뭔가 붙이는 거죠. 금진이라 붙이고 싶을 때 일단 골뱅이를 찾았어요. 저 밑에 있어요. 찾아도 되고 굳이 뭐 찾을 수 없이 골뱅이 넣으면 돼요. 이놈이 얘가 그냥 얘 각각을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자 뒤에 뭘 붙여야 된다 하면 무조건 골뱅이 딱 명시하고 내가 붙이고 싶은 단어를 그냥 겹 인용부로 둘러싸 가지고 금진 이렇게 하면 돼. 요 위에 보기 보면 이 글자가 요거를 적용시키고 나면 어떻게 보일 것인지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그죠? 미리 보기 딱 해줍니다. 저 미리 보기를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잘 되고 있죠. 끝입니다. 저렇게 하면 돼요. 앞에다가 뭔가를 또 붙이고 싶으면 앞에다가 붙이면 돼요. 지금 붙일 게 없는데 예를 들어 뭐 영문자로 그냥 아무거나 붙여봅시다. TT 이렇게 하면 앞에 뭐가 와요. 또 붙어요. 앞뒤로 마음대로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공백 띄우고 싶으면 여기다가 공백까지 딱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TT하고 띄고 수가 금신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일단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위에 이제 우리가 해결할 내용이고 그리고 확인. 그죠? 여기에 금진이라는 글자가 다 붙어서 나오는데 실제 저장된 값은 이 뒤에 거는 꾸며서 나타나는 거고 실제 저장된 값은 추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첫 번째 거 보여주는 거니까 기본, 종합, 그죠? 이렇게 해결하라는 겁니다. 뭘로? 표시 형식, 셀 서식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요 중등호 번호 뒤에 별표 6개 붙이는 거 똑같죠? 골뱅이 이용하면 돼요. 문자니까. 해보세요. 선택하고 자, 요거 들어갈 때 이제 아니까 여기 가보니까 클립보드 그룹 이름 있고 오른쪽 귀퉁이에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펼침 버튼이라고 해요. 뭘 펼칩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이 많이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것만 여기 배열해 놓고 나머지 기능은 어디 있느냐? 요 펼침을 누르면 그래서 아까 좀 표시 형식에도 있죠. 이런 기본적인 거 있고 요걸 누르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죠. 아까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 가서 골뱅이 하고 저 밑에 있는데 굳이 이거 하나 찾으러 그까지 갈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겹 인용 그거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렇지. 위에 딱 보니까 제대로 딱 보이고 있죠. 잘하고 있구나. 확인. 딱 붙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숫자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숫자. 요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자, 숫자에 대해서. 검사 항목수. 요 뒤에다가 6가지, 10가지 뒤에 공백 하나 띄고 가지라는 글자를 붙여보도록 합시다. 숫자죠. 문자 아닙니다. 그죠? 숫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로 바로 가서 사용자 지정을 갑니다. 자, 숫자는 요 근처에 것만 보면 돼요. 거기 아까 제로 코드가 있고 샵 코드가 있어요. 자, 먼저 제로 코드를 한번 써보죠. 지금 두 자리예요. 그죠? 한 자리도 있고 두 자리가 있는데 일단 두 자리 이거 하나당 한 자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두 자리를 맞춰야 되니까 0을 써봅시다. 여기에 0을 딱 써보니까 요 보기 부분 잘 보세요. 요 6이 어떻게 나타날지 보여줍니다. 0 코드는 6이나 사실은 같은 놈이죠. 다만 보기에 자릿수를 맞춰가지고 보여주죠. 그죠? 그러면 보기가 좋아요. 자, 똑같은 건데 샵샵을 해봅시다.
어때요? 의미 없는 영은 날려버리죠. 그죠? 두 자리를 표시해 주는데 의미 없는 영은 원래 코드예요. 원래 코드. 이제 원래 나타내는 그 값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영역으로 좀 달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 가지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공백 넣고 가지 여빈용도 닫고 또 위에 이렇게 나타날 거다. 공유까지 확인. 자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은 일단 뭐예요? 중앙 정리를 했을 때 모든 내용들이 자릿수 관계없이 가지런하게 줄 맞추기 하듯이 잘 되죠. 그죠? 이거를 원할 때는 조금 전에 하듯이 영영 코드를 써야 돼요.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 한 자리는 한 자리 그걸 하고 싶으면 영영 대신에 샵 코드를 쓰면 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큰 수를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좀 큰 수를. 큰 수가 들어갔어요. 자, 얘에 대해서 첫 번째 큰 수니까 일단 천 단위 구분자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숫자를 볼 때 큰 수는 천 단위 구분자 딱 들어가야 이 숫자가 얼마인지 금방 딱 들어오죠. 이렇게 놓으면 지금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러면 천 단위만 필요로 하면 위에 얘를 찍으면 돼요. 천 단위만 필요하면 그냥 얘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천 단위 들어가면서 뒤에 한 칸까지 그냥 딱 띄워줬죠. 그죠?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천 단위가 아니라 뭐 돈도 들어가야 되고 한다면 얘만 가지고 안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계 기능으로 찍어주면 돼요. 지금 알아서 이 자체가 회계 기능이에요. 돈 표시만 안 됐을 뿐이지, 그죠? 근데 자 요거를 자 표시 형식 자 원래대로 돌릴게요. 일단 컨트롤 Z 좋아요. 그러니까 이래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가지고 또 해보고. 자 표시 형식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 들어갑니다. 천 단위 구분자를 찍으면서 중앙정렬 한 채로 그대로 두고 싶으면 아까 그걸 하면 안 되죠. 이걸 하니까 우측 정렬을 시켜버리죠. 그죠? 시켜버리죠. 천 단위 구분자를 찍어주면서 0은 0으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코드가 세 번째 요놈이 샵, 콤마, 샵, 제로. 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위쪽에 자릿수 관계없이 의미 없는 0은 다 날린다는. 그리고 천 단위 구분자를 찍어라. 그리고 혹시 데이터가 0이 됐을 때 샵으로 돼 있으면 0일 경우 데이터 자체가 그냥 그 값이 0일 때 맨 끝에 코드가 샵으로 돼 있으면 0 자체는 표시하지 않겠죠. 날려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코드가 얘 천 단위 구분자 찍으면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만 알고 있으면 돼요. 0 코드, 샵 코드, 그 다음에 골뱅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셀스식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의 마지막 문제 G5, G12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하면 그 영역 주소죠. G5, G12가 되죠. 그죠? 12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름 상자였죠. 뭐 이놈하고 뭔가 관련이겠죠. 자, 앞으로는 G5 콜론 G12 대신에 개인 부담금이라는 이 이름이 영역 주소를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지정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개인 부담금이라고 입력하면 끝이. 이게 이름 영역 주소에 대해서 이름 정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순간 앞으로 이 G5, G10이라는 것 대신에 개인 부담금이라는 이 이름을 사용해도 되는 거죠. 사용하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이 영역 주소 G5, G12가 필요해가지고 마우스를 찍으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매칭을 해요. 사용하는 거는 정의만 잘 해놓으면 사용하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 정의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요 오른쪽 이름 상자에 오른쪽에 요 아래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목록이 딱 나옵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니까 D15가 여기 표현되죠. 근데 이거 알아야 화살표 딱 보면 이름 정의된 목록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 선택할 거야 하고 선택을 딱 하면 바로 내가 마우스 안 냈는데도 지가 지정해 주죠. 그죠? 이런 점이 또. 요 이름 상자가 왼쪽 기퉁에 뭐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기능이 짜잘하게 많죠. 그죠? 원하는 위치로 바로 갈 수도 있었고. 저기다가 셀 영역 주소를 주니까 딱 옮기면서 이렇게 확 그 지정까지 해버리는 기능도 있었고. 그죠? 지금 보듯이 이름 정의하는 기능도 있고. 근데 이걸 막 사용하다 보면 내가 헷갈리든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게 막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나중에 뭘 다른데 이용을 할 때 잘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얘를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 위에 수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름, 정의된 이름이라고 돼가지고 이름 관리자라고 있죠. 이걸 딱 누르면 지금까지 정의되어 있는 이름 상자들이 실제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이름에 정의된 값들에 대한 목록,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놈이 참조 대상, 어느 영역에 대해서 이 이름으로 정의됐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뭐 수정할 게 아니라 뭐 이름 정도는 모르겠는데 영역을 다시 할 바에는 그냥 삭제하고 제대로 다시 하는 게 좋아요. 선택하고 내가 이제 삭제했으니까 해제되니까 안 나오죠. 이렇게 그냥 제대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괜히 그 수정하러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 건드려가지고 또 꼬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제대로 다시 정리하는 게 빠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끝났고 이제 제목하고 결제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파일 전번 시간까지는 내가 만든 위치에다가 저장해 놨죠. 이 시험치를 갔을 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내가 이쪽 PC로 이렇게 땡겨 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장된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자, 여기에서 위쪽에 문서. 여기 보면 ITQ라는 폴더가 보입니다. 그죠? 이거는 아까처럼 접속을 하게 되면 자동 생성되니까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동 생성돼 있을 거면 다 보일 거예요. 아까 전체가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ITQ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학번, 빼기 기호, 이름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화면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이름 있죠. 그거와 똑같은 이름을 여기다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세요. 나는 편의상 뒤에다가 A를 붙이는데 여러분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로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답안 전송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이 위에 제목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제목 부분은 이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도형이나 뭐 이런 결제칸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조금 모자랄 수가 있는데 그 공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3개를 선택합니다. 3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물론 하나만 늘릴 수도 있는데 그럼 보기가 좀 싫기 때문에 3개를 선택하고 요 1과 2 사이, 2와 3 사이, 3과 4 사이 아무 데나 관계없어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마우스를 변했을 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조금만 늘리면 3개가 똑같은 크기로 동시에 늘어나.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일한 크기로 동시에 늘리고 싶을 때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열 횡머리글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 동시 선택이 돼요. 전체 행이. 그리고 요 각각의 경계 사이 횡머리 숫자들 경계 사이에 가면 이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도 여러 개를 동시에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하는 게 16페이지나 여기죠.
여기에 이제 공간 확보하는 거 금방 했고, 자 도형을 넣습니다. 도형을 넣는데 도형은 어디 있느냐면 홈탭. 이거 선택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이 상태로 어쨌든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형은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여기 도형이 있죠. 클릭하면 일단 그 편은 선 종류끼리, 사각형은 사각형끼리, 기본 도형들, 블록 화살표 쭉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각형이니까 여기서 찾으면 되죠. 두 번째가 둥근 모서리입니다. 얘를 일단 클릭만 하세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 B의 시작점에 상단, 좌측 상단에다가 위치를 일단 잡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끌고 오면 돼요. G까지, G 앞에까지 하고 탁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들어오죠. 도형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보듯이 하얀 점들이 생겨요. 그리고 노란 점들. 하얀 점은 주로 크기에 대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넣어놓고 좀 크기가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면 여기 하면 밑으로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점은 잘 보세요. 지금 요 모서리가 둥글게 깎인 정도가 이 정도죠. 이 노란 점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좀 더 깎아집니다. 그죠? 왼쪽으로 가면 아까처럼 좀 덜 깎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둥근 정도가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다. 누가 봐도 이것과 아까 처음에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라면 놔두면 돼요. 그 정도 가지고 감점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이 노란 점을 가지고 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1점이라도 깎여요. 이거는 원래대로 걸리겠습니다. 자, 일단 글자 넣어야 되겠죠.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게 텍스트 편집이라고 있죠. 클릭. 여기 커서가 들어갔죠. 자, 입력합니다. 입력은 건강검진 관리 현황. 띄어쓰기 신경 쓰면서 자 이제 얘를 좀 이렇게 꾸며야 되겠죠. 한 번에 합니다. 일단은 얘를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홈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 있는 기능으로 해야 될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아예 홈탭으로 가서 여기서 다 해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맑은 고딕에 모서리가 뜬 건지 아까 좀 넣었고 그림자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일단 넣었고 자 서식 지정하라. 글꼴 맑은 고딕 일단 같으면 확인만 하면 되고 다르면 선택해야 돼요.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16포인트 요거 이제 바꿔야 되죠. 16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 글자 색입니다. 요겁니다. 요 아래 화살표 누르면 표가 나오는 색상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검정색 그 다음에 굵게 요거죠. 굵게 자 채우기 노랑은 여기서 이 채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요 지금 선택된 글자 배경에 대해서 만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해요. 전체 채우는 거니까 그건 도형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렬 이거 가운데 아래 위 정렬이죠. 그 다음에 좌우 정렬 가운데 대충 해결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글꼴부터 크기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 그 다음에 상하 정렬 좌우 정렬까지는 여기서 홈탭에서 다 해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관련된 거 두 가지 배경 주는 거하고 그림자 주는 거 선택하고 이 세이프 형식이 있죠. 이 선택했을 때 도형에 관련된 거는 이 세이프 형식이 있습니다. 이 도형 체험 있죠. 아래 화살표에서 노랑 정확하게 노랑으로 해야 됩니다. 클릭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림자는 도형 효과에 있습니다. 그림자 있죠. 이 그림자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뭐 은근감이냐 따라 있는데 지금 바깥쪽 오른쪽이죠. 바깥쪽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이죠. 요거는
오른쪽 아래, 좌측 아래, 오른쪽 요 놈이죠. 요 놈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클릭. 여기 뒤에 보니까 좀 미미하지만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죠? 끝입니다. 다 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윤곽선 지우시오. 그 테두리 없음으로 설정하시오.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면 지금 요 테두리가 있죠. 도형에 테두리가 진하게 있어요. 얘를 없애라고 하면 요겁니다. 두 번째 도형 윤곽선. 그래서 윤곽선 없음. 그죠? 훨씬 부드럽죠. 윤곽선 없으니까. 그죠? 훨씬 부드러워요. 그리고 참고로 도형 효과에서 아까 그림자 보세요. 그런데 맨 밑에 그림자 옵션이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자, 간격을 한번 조절해 볼까요? 지금 3포인트인데 좀 더 뜨뜨리고 그림자에 대한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구나. 각도 여기서 돌아요. 여기서 각도만큼 돌아요. 이렇게 360도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흐리게 뒤에 그림자가 좀 더 흐리게, 좀 더 진하게. 제로로 하니까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솔리드 그림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의 퍼짐의 정도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진짜 그림자처럼 보이죠. 진하게 하니까 좀 그러니까 간격을 좀 넓혀주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런 해보면 돼요. 일단 문제하고는 조금 어긋났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놔둘게요. 자, 이제 결제칸. 만약에 기능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이걸 억지로 만들려고 시도할 거예요. 어떻게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여기다 가려니까 이거하고 너무 붙어서 좀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4개 결제 담당 팀장 부장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박스를 치고 얘를 결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것도 합치고 결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너무 커요. 얘를 줄이려다 보니까 밑에 것까지 같이 변해버려요.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메인 문서에 영향을 안 주고 결제칸을 모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해요. 여기 또 좁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돌리겠습니다. 컨트롤 Z, Z.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움직이니까 여기 자꾸 움직여서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4개 줄이고 여기서 하니까 어쨌든 뭐가 되네. 다만 여기서 하면 문제가 또 뭐예요? 결제 문서 너무 오른쪽에 바깥쪽에 결제칸이 딱 있어가지고 모양이 이상하죠. 내용 바로 위에 결제칸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그래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일단 출력시켜가지고 문서 위에다가 볼펜으로 그리죠. 그죠? 뭐 어쨌든 해결되죠. 조금 무식하게 웃기죠. 다른 거 자동화 다 해놓고 결제칸 이게 뭐라고 이걸 자동화 못 해가지고 그려요. 열심히 그렸는데 내용 중에 보니까 뭐가 하나 또 틀렸네. 오타가 있네. 자, 그거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출력해야 돼. 다시 출력해서 또 그리고 있죠. 집에 못 가죠. 이런 사람은 칼퇴라는 거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업무 끝나도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능력이 그거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아까 봤듯이 엑셀이라는 특성 때문에 동일 선상에 서로 다른 폭을 가진 문서가 위치할 수가 없어요. 한쪽을 맞추자니 다른 게 움직이고 이걸 맞추자니 위에 게 움직이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른 데서 결제칸을 제대로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복사해서 가져오면 문서로 들어오니까 똑같아요. 그것도 해결책이 안 돼요. 근데 결제 문서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용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중에서 이 본문에
폭을 변화시키더라도 본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간이 어디냐면 여기 대각선 여기는 폭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이 메인 문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결제 칸을 만듭니다. 오른쪽으로 4개, 밑으로 하나. 이제 박스 치고, 자, 일단 폭부터 조절하고, 밑에 거 늘리고, 결제 칸 뭐 비슷한 게 모양이 나왔어요, 그죠? 자, 첫 번째 2개 합치고, 위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됐어요. 그럼 안에 결제라는 글자 넣고 그 다음에 줄 바꿔야 되니까 Alt키 누르고 엔터. 됐어요. 그 다음에 담당 팀장 부장 뭐 결제가 더 있다면 더 만들면 되는 거고 아무 관계 없죠. 자, 요거 일단 중앙 정렬 시켜야 돼요. 중앙 정렬 하면 일단 결제칸은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일단 복사를 합시다. 얘를 쫙 지정하고 컨트롤 C. 여기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폭이 달라지면 변해버려요. 거기 맞춰져야 돼요. 자,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데 어느 붙여넣기를 하냐면 위에 클립보드 그룹에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있죠. 여기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도 되게 많아요. 맨 끝에서 두 번째 얘가 그림으로 붙여넣기입니다. 클립 그림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옮겨 다니죠. 투명 있는 붙여넣기죠. 그림이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갖다 놓을 때 어차피 크기가 맞춰야 되니까 오른쪽 상단을 맞춥니다. 정확하게. 안착시킨 위치를 오른쪽 상단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맞춥니다. 딱 넣고 나머지는 뭐예요? 크기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 결제칸이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만 만들 수 있어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러니까 업무를 자동화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시간 절약과 함께 칼퇴 보장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원본 지우라고 되어 있어요. 안 지우면 감점당합니다.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열머리글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쭉 동시 지정을 하고 아무 데서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그러면 로고도 꼭 줄여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면서 결제칸은 만들어져서 들어왔고, 그죠? 혹시 엑셀 이용하다가 이게 간혹 이상한 글자가 찍히거나 글자가 안 자판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우측 끝 하단에 보면 여기 요런 게 있죠. 여기를 누르면 자판 입력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계 선택이 되어 가지고 뭐 그런 뭐 이유는 여러 가지죠. 어떻게 자판기 다른 학생이 설치해서 사용하다 보면 내가 이런 거 전환하는 키가 있어요. 전환하는 키를 잘못 눌렀을 때 갑자기 바뀌어버려 가지고 이상한 문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르면 돼요. 자, 이제 다 했어요. 조건 다 끝났고 이제 드디어 이쪽 부분 이거 함수식 하나, 둘, 뭐 여러 칸이지만 이거 하나만 해결해가 나머지 복사하면 되니까 결국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 대한 함수식. 여러분들이 일단 함수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내지는 좀 아픔이 있어요. 그죠? 엑셀 조금 일찍 시작했던 사람들도 쭉 잘 하다가 함수식 나오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그냥 안 할래. 왜? 다른 것들은 잘했든 못했든 들어가요.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직관적으로 보고 다 틀렸구나 고치고 돌아가든 바로 가든 할 수 있어요. 근데 함수는 자꾸 얘가 불평을 해요. 뭐가 어떻다 안 된다. 그리고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함수라는 게
영어로는 function이죠. 그죠? function이고 이겁니다. 일단 함수는 블랙박스로 이렇게 kod을 치고 F라고 이렇게 하죠. 하고 얘는 들어가는 입력이 있어야 돼요. n오게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n개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얘가 뭔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대로 기능을 한 다음에 only one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 게 함수예요. 이게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얘를 엑셀에서 사용할 때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n은 0보다 작거나 커요.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파라메타라고 해요. 파라메타. n을 파라메타 개수라고 하는데 파라메타. 그래서 엑셀의 관점에서는 이 함수를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이고 엑셀에서 함수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가 자꾸 잘못 사용했을 때 불평을 한다 했죠. 내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이 세 가지가 잘못되었을 때 가 전체 오류의 거의 99%예요. 내가 지금까지 엑셀 이렇게 사용하면서 안 됩니다. 얘가 자꾸 뭐라고 합니다. 가보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교정할 수 있다면 함수 오류의 99%를 교정할 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엑셀에서 함수로 내가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경계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얘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건 못해서 얘를 포기하거나 안 하는 거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99%에 대한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진입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무언가를 하나에 대한 결과를 기가 막히게 빠른 시간에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함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얘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줘요. 다만 뭐만 지키면 되느냐? 엑셀에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요 형식. 이 형식이라는 게 뭐냐? 일단 함수 이름이 있어요. 함수 이름을 통해서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함수 이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최소한 알아야 돼요. 거의 400몇 개가 있는데 내가 다 알라라고 하지 않았죠. 궁극적으로 내가 따져보니까 15종 종류로 15종만 알면 이 ITQ 문제 만점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 함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나요. 뭐가 오류가 나냐? 함수 이름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못하는 거죠. 그죠?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합을 구해야 되는데 합을 구하면 sum이에요. SUM인데 SUN이라고 했어요. SUN이라고 했어. 그리고 뭐 갈로 열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정한 하는 대로 해요. 갈로 닫고 엔터 이렇게 나오죠. 네임 물음표. 여기 오류 메시지입니다. 샵 이름 물음표. 저런 식으로 해서 오류를 저기 어떤 뭐 문자 결과가 아니라 오류가 있다는 뜻이. 특히 이름 지금 이름에 오류가 있다. 그런 이름 없다. 그런 뜻이 undefined symbol 그런 이름 없다. 그럼 이런 오류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함수에 대해서 이름을 잘못 준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보면 보여요. 의심하고 보면 수업이 아니라 내가 M인데 N이라고 했네 라고 하고 교정을 하면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M. 이렇게. 그죠? 요 단계를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오류가 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함수를 잘 못 사용하는 거. 이름이 틀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걸 하는 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제대로 썼어요. 썼는데 내가 착각이든 뭐든 간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갈로를 하나 빼먹었어요. 엔터. 자, 엄청 복잡하게 저거 하나 빼고 했는데 엄청 복잡하게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이 수식에 문제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상당히 곤란하죠. 갈로 하나 빼먹었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혹시 내가 관로를 하나 빼먹은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보면 이것도 보이죠. 의심하고 보면 보여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돼 있는 수식 안에서 저기 들어가 있을 때는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쪽에 나오면 일단은 함수를 사용했다 그러면 갈로 열고를 빼먹지 않은지 의심하고 보면 보이긴 해요. 갈로 빠졌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함수 사용, 엑셀에서 함수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겁니다. 함수 이름,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게 맞아야 돼. 이거 여는 거, 닫는 거 둘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아까 같은 그런 저거 하나 빼먹었는데 오만 자기는 이걸 해석을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갈로가 있어야 되는데 갈로 찾아보니까 갈로가 없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오만 경우수를 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오류메시지를 내버려요. 그럼 내가 그냥 일단 세 가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함수 이름, 그다음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게 함수가 여러 개 중첩이 될 경우에는 여는 갈로가 2개면 닫는 갈로도 2개라 해야 돼요. 당연히 그죠. 그 짝이 맞는지도 체크해 보면 보여요. 분명히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이 함수에 따라서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함수들은 랜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교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워버려.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거 폭인 거죠. 자, 랜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R-A-N-D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파라미터 하나도 필요 없죠. 엔터 동작합니다. 0.4335769 뭔지는 모르겠죠. 동작해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실행시키면 있죠. 자, 0.4 기억하세요. 얘를 한 번 더 실행시키면 0.9888 랜덤 함수, 그러니까 랜덤 숫자 0과 1 사이의 임의 값을 지금 맘대로 만들어줘요. 게임 프로그램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예요. 상황마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상황마다 다르게 상황이 펼쳐지도록 하려면 이 랜덤 함수를 만들어내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함수들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나열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 콤마를 빼먹는 경우 3개를 넣어야 돼요. 3개를 넣으려면 함수 이름 주고 함수 이름 FF 주고 갈로 열고 3개를 넣으려면 하나, 둘, 갈로 닫고 이렇게 딱 돼야 되죠. 이래야 문법적으로 완벽하죠. 그죠? 그래야 하나, 둘, 3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해서 얘를 하나 빼먹었어요. 중간에 쭉쭉 넣고 그냥 공백을 넣고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3개 다 넣었는데 하지만 여기에 콤마가 하나 빠진 거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해요. 모자란다고 해요. 파라미터 개수가 모자란다고. 이 함수는 분명히 파라미터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콤마 하나니까 2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의심하면 돼요. 내가 혹시 콤마를 하나 빼먹었나? 보고 보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동작을 하는 거죠. 제대로 넣고 나가져서 들어갔습니다. 그죠? 요 3가지입니다. 함수 이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 이 3가지를 의심하고 따져보면 돼요. 그럼 99%에 대한 오류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쉽고 반복적이고 어려운 것들을 간단하게 해주는 게 함수이다. 자, 그러면 이걸 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더 해야 돼. 수식은 등으로 시작하면 셀에서 등으로 시작하면 얘가 인식하기를 지금부터 수식이 입력되는가 보다라고 인식합니다. 수식은 엑셀에서 수식은 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등호기가 하는 뜻이 더하기 하려면 이거 찍고 지금까지 함수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서 재밌네, 기가 막히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는 아닌데 그죠? 뭐 좋은 방법 없나? 그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한 8개니까 참을만 해요. 뭐 몇 개 안 되네. 끝까지 하자. 이 정도는 뭐 내가 감수하지. 합니다. 이 정도는 눈에 보이면 합니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와 그거 좋네. 7777 77만 7,700 나온 결과를 보고서 못해 합니다. 일단. 근데 갑자기 8건이 아니라 10,000건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시도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쳤나? 10,000번
이거 하고 앉아있게. 그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함수죠. 아까 봤듯이 자, sum 갈로 열고 함수 이름 딱 주고 있죠. 함수 이름 딱 주고 갈로 열고를 딱 하면 밑에 보면 얘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안내를 딱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넣어야 될 파라미터를 진하게 표시해주고 콤마를 찍어라 라고까지 안내를 해줘요.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항상 함수 이름 제대로 주고 갈로 열고 딱 하면 있죠. 안내를 딱 해줍니다.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우스로 쭉 찍을 필요도 없이 범위를 줘도 되니까. 원래 콤마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이게 쉬우니까. 이뭐 8건이 되든 10,000건이 되든 100,000건이 되든 아무 관계 없죠. 마우스를 할 필요도 없이 내가 그냥 주소로 바로 줘버려도 되니까. 그리고 발로 닦고만 하면 되죠. 그러면 문법적으로 완벽해요. 오류가 없어요. 엔터 치면 그대로 그냥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그죠?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000건이라고 생각하고 왜 함수를 써야 되는지. 자, 그리고 지금 요구사항이 이제 하나 더 발전이 됐어요. 뭐냐? 추가 금전에 대한 공단 부담금에 대한 것만 더해라. 그것도 아까 그걸로 치면 좋다. 얘 추가 금전이니까 얘 더하기. 쭉 내려. 얘 추가 금전이니까 얘 더하기. 요 추가 금전이니까 얘 더하기. 다네. 엔터. 좋아. 오케이. 이 역시 마찬가지죠. 100,000건이 주어졌어요. 그래도 얘는 몇 개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해보려고 하겠죠. 아까 그 전체 다 하라 그러면 안 하지만. 근데 이건 또 문제가 뭐예요? 많은 건수일 때는 눈이 빠지죠. 찍어가면서 돌려야 되고, 찍어가면서 돌려야 되고, 이게 또 줄이 안 맞아가지고 자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훑어가면서, 그죠? 또 하다 보면 안 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보면 두 번 해보면 결과가 안 맞아요. 그건 아니죠. 이제 이걸 위해서 또 무슨 함수가 있냐면 sum인데 if가 있어요. if 갈로 열고 딱 보니까 얘 파라미터 3개 필요하네. 제일 먼저 range 알아보니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보는 것에 대한 범위 줄에 쭉 그다음에 콤마 딱 하니까 또 파라미터 그다음 넘어가죠. 크리테리아 조건 값 물어보는 값 추가. 자, 콤마.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레인지를 주래. 여기는 공당 부담금을 구하고 싶으니까 딱 주고 가로 닫고. 완벽하죠? 3개 필요한데 콤마 2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콤마 하나 빠져나 이라면 똑같은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는 겁니다. 가로 열고 닫고 오케이. 완벽한 것 같아. 파라미터 줄라는 것도 제대로 줬으니까 엔터. 똑같이 나왔어. 이런 함수는 내가 이런 함수를 모르면 못하죠. 그죠?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 채우기 다 할 겁니다. 채우기 다 할 거고 어쨌든 자 일단은 저장하고 아까 제대로 보냈던 사람이라면 그 답안 전송 한 번만 더 하면 돼요.